자, 내기에서 지셨으니 이제 그만 약속을 지키시지요. 남원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놈!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냐? 허세 가득한 양반 나리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저한테 완벽히 지셨습니다. 과연 거지는 어떤 내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양반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걸까요? 최진사의 처참한 몰락과 돌쇠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달빛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떡전 골목에는 인절미 냄새가 솔솔 풍겼고 포목전 앞에는 색색의 비단이 나풀거렸습니다. 소전 쪽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요란했고 주막에서는 막걸리 사발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안악들은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오가며 깎고 사고 흥정하기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엿 파는 영감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요. 그 장터 한편 국밥집 처마 아래에 쭈그리고 앉은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고 집시는 코가 다 떨어져 발가락이 삐죽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눈만큼은 샛별처럼 반짝였지요. 바로 돌쇠였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밥 한 술 얻어먹을 때도 입담이 어찌나 좋은지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한 술 더 떠서 두 술을 주었고 떡전 할머니는 남은 인절미를 한 봉지씩 쥐어 주기 일쑤였습니다. 돌쇠는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오갈 데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처마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흙바닥에 이것저것 끄적이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주막을 하신 분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할머니였지요. 돌쇠야, 또 빈손이냐?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 할머니. 오늘은 영 재수가 없어서요. 돌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달걀이었습니다. 먹어라. 그나저나 돌쇠야, 너 그 입 좀 조심해라. 말이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법이야. 말로 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 망하는 사람도 있거든. 돌쇠는 달걀을 받아들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 그러나 돌쇠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고 할머니가 건네준 달걀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돌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든 내가 뱉은 말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양반이든 거지든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말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돌쇠는 달걀을 깨물며 그 말을 금세 잊었습니다. 남원 땅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진사 벼슬 하나를 손에 쥔 뒤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도포 자락이 펄럭거렸습니다. 하인 둘을 항상 옆에 끼고 다녔고 시장 한복판을 걸을 때도 앞서가는 하인에게 비켜라, 비켜
소리를 먼저 치게 했지요. 나이는 50을 간 넘겼고 배는 항아리처럼 불룩했으며 수염은 기름을 발라 정성스레 빗어 내렸습니다. 집에는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광에는 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두쇠 소문이 자자해서 동양 온 거지에게 문전박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 진사에 대해 뒷담화를 할 때면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저 양반은 돈 보따리를 끌어안고 잠을 잔대. 가을에 곡식 걷어들일 때 하인들한테 새참도 안 준다더라. 글쎄, 집 앞에 거지가 앉아 있으면 개를 풀어서 쫓아낸다지 뭐야. 그런데 최 진사에게는 구두쇠 기질 외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허세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얼마나 박식한지를 늘 자랑하고 다녔지요. 장터에 나올 때마다 아는 척, 잘난 척이 어찌나 심한지 사람들은 슬슬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양반인지라 대놓고 면박을 줄 수도 없었으니 마음속으로만 씩씩거릴 뿐이었지요. 돌쇠는 그런 최 진사를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최 진사가 으스대며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 언젠가 한번 제대로 골탕 먹여야 할 텐데. 물론 돌쇠가 까닭 없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돌쇠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2해 전 돌쇠는 최 진산의 밭에서 허드레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일했는데 최 진사는 임금은커녕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따지러 가자 최 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지요. 거지 주제의 임금을 봐라. 일해줬으니 논두렁에서 자게 해준 것이다. 감지덕지해야지. 썩 물러가지 않겠느냐. 그때의 분함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거지였고 최 진사는 양반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5월의 장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지내는 허름한 헛간에는 돌쇠를 친오빠처럼 따르는 7살 난 고아소녀 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장터를 떠돌던 아이를 돌쇠가 거두어 제 밥을 굶어가며 먹여 살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분이가 며칠 전부터 열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헛소리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업고 장터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쯧쯧, 열이 뼛속까지 스몄구나. 당장 산삼뿌리가 들어간 탕약을 쓰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게야. 약값은 세냥이다. 세냥. 하루 종일 동냥을 해도 서푼을 쥐기 힘든 거지에게 세냥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돌쇠는 미친 사람처럼 한밤중에 최 진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2해 전 일한 품삯이라 또 아니 앞으로 10년을 종살이 할 테니 제발 세냥만 꿔달라고 이마가 찢어지도록 땅에 조아리며 빌었지요. 하지만 대문 밖으로 나온 최 진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디 거지 놈이 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 그깟 거지 아이 하나 죽는 게 대수라고 내 귀한 돈을 내어준단 말이냐. 여봐라, 소금 뿌려라.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돌쇠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이 밝으면 분이의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초여름 햇살이 따사롭게 장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처마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세냥을 구하지 못하면 분이가 죽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돌쇠 옆 북밥집 평상에 낡은 갓을 쓴 낯선 선비 하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젯밤 새로 남원 고을에 부임하여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몰래 살피러 나온 신임 원님이었지요. 원님은 간밤에 최진사 대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돌쇠를 멀리서 지켜보았던 터라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장터 한가운데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봉이 김선달이라는 자가 대동강물을 팔았다지 뭐요? 평양 사람들한테 강물 구경할 권리를 판다고 돈을 받았다네요. 하하, 그 참 희한한 놈이구먼. 물을 어떻게 팔아?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그런 재주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자 최진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슴을 쫙 펴고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자한테 속지 않아. 내가 얼마나 눈썰미가 있는 줄 아느냐? 이 세상에서 나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지. 내가 열량을 걸겠다. 최진사의 목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누가 감히 양반에게 대들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처마 아래에서 달걀을 먹고 있던 돌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최진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날이 정말이옵니까? 돌쇠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최진사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습니다. 뭐냐, 이 거지 놈이 감히. 제가 나리를 속이면 나리께서 열량을 주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고 했지 않느냐. 헌데 내까지 것이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을 속인단 말이냐?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쇠 주변에 있던 사람 하나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장터에서 두부를 파는 오서방이었습니다. 돌쇠야, 그만해. 괜히 양반한테 찍히면 내 신세만 더 험해진다. 맞아. 저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야. 작년에 아무개네 머슴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가에 끌려갔잖아.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진사 벼슬을 가진 양반이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잘못되면 정말로 관가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볼기를 맞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최진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봐라. 거지 놈도 못하겠다고 물러서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못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 하하하. 그 웃음소리가 돌쇠의 귀에 박혔습니다. 2해 전 사흘을 일하고도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내쫓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주제라는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쇠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나리. 돌쇠가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나리와 내기를 하겠습니다. 나리, 정당한 내기이옵니다. 최진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기라고? 거지 주제에 무슨 돈이 있다고 내기를 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이기면 나리께서 열량을 주시고 제가 지면 한 달 동안 나리밭에서 거저 일하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사는 잠깐 생각하는 척 수염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지 하나가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좋다. 내기 규칙이 뭐냐? 돌쇠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리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 3번 중 단 한 번이라도 모르겠소라고 하시면 제가 이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시면 나리가 이기는 것이옵니다. 모르겠소. 내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최 진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내기 시작하겠습니다. 단, 주변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돌쇠가 장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내기를 선언한 뒤 잠깐 자리를 피한 돌쇠가 주막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다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냐? 무슨 일이냐? 할머니, 저 최진사 나리랑 내기를 걸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미쳤구나, 이놈아.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알면서. 알아요, 알아.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2해 전에 제가 사흘이라고 쫓겨난 것.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기 조건이 뭔데?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려서 나리가 모르겠소라고 한 번이라도 하면 제 이기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한 달 꺼져 일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오래전에 너한테 한 말 기억하느냐? 말이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예, 기억해요. 그 말은 너한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야. 최진사 나리도 마찬가지야. 그 양반이 오늘 장터에서 뭔가 자랑스럽게 뱉어낸 말이 있을 거 아니냐. 돌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맞아요. 나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셨지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 양반은 이미 자기 발로 덫에 들어온 셈이야. 잘 생각해봐라, 돌쇠야. 그 양반이 절대로 모르겠소라고 하지 않으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겠니? 반대로 생각해봐. 돌쇠는 골목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그리고 돌쇠의 입가에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터 한복판의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도 국자를 들고 나왔고 포목전 영감도 천을 접다 말고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어른 사이를 비집고 앞자리를 차지했지요. 어디선가 엿파는 영감도 엿판을 들고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최진사는 하인을 좌우에 세우고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섰습니다. 돌쇠가 그 앞에 섰습니다. 날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옵니다. 얼른 해봐라. 돌쇠가 품에서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복순 할머니에게 얻어먹다 남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이 달걀이 먼저 생겼겠습니까? 닭이 먼저 생겼겠습니까?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오호, 저걸 어디서 들었나? 그거 옛날부터 아무도 못 푼 문제 아닌가? 최진사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염을 쓸어내리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까짓 것. 당연히 닭이 먼저지. 하늘이 닭을 먼저 만드셨고 닭이 알을 낳은 것이야.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날이
그 닭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최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달걀에서. 말을 하다가 최 진사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날이 스스로 달걀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하하하. 그러게 닭이 먼저면 그 닭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날이. 최 진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건 말장난이다. 이게 무슨 정당한 내기냐. 돌쇠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날이, 저는 그냥 여쭤본 것이옵니다. 나리가 모르겠소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아직 나리가 지신 것은 아니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참으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세상에, 저 거지 놈 보통이 아닌데. 저러다 진짜 이기는 것 아니야? 돌쇠가 장터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수령이 1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굵은 나무였습니다. 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날이, 저 느티나무는 몇 살이겠습니까? 최 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100살은 되겠지. 그럼 날이, 저 나무가 태어나던 해에 날이 조부께서는 몇 살이셨겠습니까? 최 진사가 눈을 굴렸습니다. 우리 조부께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 60이셨으니 내 나이가 지금 52이니 거기서 100년을 더하면 최 진사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셈이었습니다. 52에 100을 더하면 152. 거기서 60을 빼면 최 진사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잠깐만. 날이 모르시겠습니까?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안다. 그게. 날이 모르시겠습니까? 모른다고는 안 했다. 그냥 잠깐 계산 중인 것이야. 사람들이 또 웃음을 참았습니다. 돌쇠가 미소를 지우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진짜 보통 배짱이 아니구먼. 마지막이래. 조용히 봐. 돌쇠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최 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과는 달리 아주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물건이나 글자를 마주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 얕은 수를 부려 아는 척 거짓말을 하는 소인배와 달리 진정한 군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게 내 글자로 답을 합니다. 자, 나리처럼 점잖고 학식 높은 양반들이 그럴 때 쓰는 이 내 글자는 무엇이옵니까? 최 진사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요놈 봐라. 가벼운 말장난으로 나를 속이려 하더니 이젠 제법 질문다운 질문을 하는구나. 최 진사가 가슴을 쫙 펴고 장터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아주 쩌렁쩌렁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자라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해야 마땅한 법. 그럴 땐 당연히 모르겠소라고 하는 것이니라. 어떠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돌쇠가 씩 웃더니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증인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나리께서 방금 분명히 모르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은 사람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아이고 배야, 맞다. 진사 나리가 자기 입으로 아주 당당하게 모르겠소 라고 소리쳤다. 최 진사의 얼굴이 냄비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 내 말은 진짜 답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 놈 질문의 정답이 모르겠소라는 뜻 아니더냐. 이건 함정이다. 돌쇠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처음 내기를 걸 때 규칙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든 3번 중 단 한 번이라도 나리 입에서 모르겠소라는 내 글자가 나오면 저의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리께서는 방금 아주 크고 당당하게 그 네 글자를 뱉으셨지요. 이 빌어먹을 말장난. 최 진사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돌쇠의 질문은 애초에 정답을 맞히려고 하면 무조건 그 네 글자 모르겠소를 입 밖으로 꺼내야만 하는 기막힌 덫이었던 것입니다. 돌쇠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리께서 모르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장터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하하. 아이고, 배야. 거지가 양반을 이겼다. 세상에 이런 일이. 최 진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시뻘개졌습니다. 이놈, 이건 말장난이다. 나는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야. 돌쇠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리, 분명히 모르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장터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모르겠소라고 하셨잖아요. 나리. 사방에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최 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자신의 하인들까지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최 진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리, 약속하신 5냥을 주시지요. 그 순간 최 진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에서 차가운 냉정함으로 10냥, 좋다. 내가 10냥을 주겠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구두쇠 최 진사가 순순히 10냥을 내주겠다고? 그런데 최 진사가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인이 돌쇠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놈, 어디서 양반에게 말장난을 치느냐. 관가에 끌고 가서 볼기부터 맞아야겠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내기에서 졌으면 줘야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진사는 이 고을 원님과도 친분이 있었고 관가에 힘이 닿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하인에게 손목을 잡힌 채 끌려갔습니다. 최 진사의 집 사랑채에 돌쇠가 끌려왔습니다. 하인 둘이 양옆에 서 있었고 최 진사는 높은 교자상 뒤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말장난을 쳐. 나리, 저는 말장난을 친 것이 아니옵니다. 정당한 내기를 한 것이옵니다. 정당, 내가 분명히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 그냥 말하다가 뭐가 튀어나온 것뿐이야. 나리, 장터 여러분이 모두 들으셨사옵니다.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말장난을 쳐. 그 사람들, 내일 아침이면 아무도 기억 못할 것들이야. 이 고을에서 내가 원님과 어떤 사이인지 아느냐? 내가 관가에 끌려가서 볼기 20대를 맞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돌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하인을 장터 근처로 보냈습니다. 오서방 두부집 아주머니, 포목전 영감을 각각 따로 찾아가 나지막하게 전했습니다. 나리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거지가 나리를 이겼다고 말하고 다니면 곤란하다 하십니다. 나리는 진 적이 없으시다고요. 장터에서 나리한테 은혜를 많이 입으셨잖습니까? 그냥 모른 척해 주시면 됩니다.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부집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목전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무거운 발걸음으로 분이가 누워있는 허름한 헛간으로 돌아온 돌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헛간 안에는 은은한 약 다리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낮에 장터 국밥집 평상에 앉아있던 낡은 갓을 쓴 선비와 장터 의원이 분이의 입에 탕약을 흘려 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의원이 빙그레 웃으며 선비를 가리켰습니다. 이 선비님께서 아이가 사흘을 버틸 수 있는 응급 탕약값을 먼저 치러주셨네. 급한 불은 껐으니 당장 며칠은 걱정하지 말게. 돌쇠가 털썩 주저앉아 선비에게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선비는 씩 웃으며 돌쇠의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오만한 진사에게 굽히지 않고 맞서는 내 배짱을 참으로 감명 깊게 보았다. 이 아이의 며칠치 목숨값은 내 배짱값으로 쳐서 내어준 것이니 넌 사흘 뒤 장날에 반드시 그 진사에게서 내 힘으로 열량을 받아내어 완치할 약을 구하거라. 선비는 뒷짐을 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일었습니다. 분이를 살려준 은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흘 뒤 무조건 이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복순 할머니 주막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하룻밤새 최진사가 다 손을 썼는지 아무도 증인이 되어주려 하지 않아요. 사흘 뒤 장날에 무조건 돈을 받아야 분이를 살리는데 세상에나. 오서방도 두부집 아주머니도 모두 고개를 젓더라고요. 복순 할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진사가 다 손을 쓴 거구나. 그 양반은 진짜 독한 사람이야. 돌쇠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최진사의 하인이 주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돌쇠, 나리가 부르신다. 이제 한 달 동안 바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막 골목 안에서 돌쇠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선비님과 약속한 열량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분이는 어찌 되는 것인가? 기력이 쫙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에서 복순 할머니가 나와 돌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내가 전에 뭐라고 했더냐? 말이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 너한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도 했잖니.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진사 나리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그렇지. 그 양반이 장터에서 뭐라고 했더냐? 나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열량을 걸겠다. 그래. 입을 다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니. 다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무섭지 않게 되면 그 입들이 열리지 않겠니? 사흘 뒤가 또 장날이지 않느냐.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 돌쇠가 장터 사람들을 설득하러 나설 무렵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최진사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최진사는 으스대며 걷다가 오서방의 두부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두부꼬리 이게 뭐냐? 양반이 먹기엔 상스러운 태가 나는구나. 최진사는 다짜고짜 트집을 잡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로 애꿎은 두부판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뽀얀 두부들이 진흙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오서방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최진사는 하인 억쇠에게 소리쳤습니다.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의 멱살을 잡아 끌지 않고. 하지만 억쇠는 멈칫했습니다.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보았나. 주인의 명을 거역해. 최진사는 길길이 날뛰며 지팡이로 하인 억쇠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재빨리 달려와 바닥에 웅크린 하인 위로 몸을 덮어 대신 지팡이를 맞았습니다. 퍽, 퍽 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흥, 거지놈이 끼어들다니 둘 다 재수가 없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터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맞은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하인 억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주인과 대신 매를 맞아준 거지. 하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서방과 포목전 영감, 두부집 아주머니도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저 횡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돌쇠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면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돌쇠는 가장 먼저 자신을 대신해 매를 맞았던 하인 억쇠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억쇠 형님, 나리께 전해 주십시오. 사흘 뒤 장날에 다시 뵙고 싶다고요. 억쇠가 깜짝 놀라며 돌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돌쇠야, 아까는 정말 고마웠다. 헌데 또 나리를 만나겠다니 그냥 조용히 바치리나 하면서 훗날을 도모하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다고 전해 주십시오. 장터에서 여러분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돌쇠의 결연한 눈빛을 본 억쇠는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억쇠는 최진사에게 가서 교묘하게 바람을 넣었습니다. 날이 그 거지 놈이 사흘 뒤 장날에 온 장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겠답니다. 당장 밭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나리의 위엄을 고을 전체에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이 양반의 체면에 맞지 않겠습니까요? 자신의 허세를 채워주는 억수의 말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호, 이놈이 이제 제 발로 항복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냐? 그거 좋지. 당장 바칠꾼으로 쓰는 것보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아두겠다. 사흘 뒤 장날까지 기다려주마. 한편 돌쇠는 사흘 동안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장터 골목을 돌며 아는 사람마다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장터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저 양반 혼자 무서워 피하다가는 내일은 내 포목점이, 모레는 국밥집 가마솥이 엎어질 것이오. 우리 다 같이 나섭시다. 포목전 영감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서방도 두부집 아주머니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것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장날이 왔습니다. 최 진사가 하인 둘을 데리고 장터 한가운데 나섰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 거지 놈 앞에서 완전히 길을 꺾어 놓겠다 싶었습니다. 돌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쇠 옆에는 복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는 장터의 안악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두세 명, 또 두세 명. 어느새 돌쇠 뒤에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서방도 있었고 포목전 영감도 있었습니다. 두부집 아주머니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흘 전에 있었던 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놈, 그날 내기는 내가 말장난을 친 것이라 무효야.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날이 한 가지만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냐? 돌쇠가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날이 사흘 전 장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열량을 걸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최 진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부인하면 그 자리에 있던 20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면 내기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그 말은 날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최 진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했다. 감사합니다. 날이. 그럼 나리는 그날 다 열량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이 장터에서 모르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들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사방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최 진사의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때였습니다. 억쇠가 한 걸음씩 나와 거들었습니다. 날이. 저도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분명히 모르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최 진사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날이,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복순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말이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저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어진 최 진사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떼거리로 몰려 양반을 능멸해. 내 놈들이 정녕 내가 이 고을 원님과 호형호재하는 사이인 것을 잊었느냐.
당장 관가에 사람을 보내 포졸들을 풀어서 내 놈들을 다 하옥시킬 것이야. 관가라는 말에 장터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다 같이 뭉쳤어도 관아의 권력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최 진사가 승리감에 젖어 비열하게 웃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이상한 일이로다. 사흘 전 국밥집에 앉아있던 낡은 갓을 쓴 선비가 군중을 해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남원 고을에 새로 부임한 신임 원님이거늘 나는 진사 영감과 호형호재한 기억이 없소만. 선비가 품에서 번쩍이는 호패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엎드렸고 최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부임하던 첫날 밤 마을을 살피다 내 놈의 대문 앞을 지나며 똑똑히 들었느니라.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살리려 2년 전 뼈 빠지게 일한 사흘 치품상만이라도 내어달라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자에게 소금을 뿌리며 내쫓지 않았더냐. 원님의 불호령이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기로 진 열량은 물론이고 그때 주지 않은 사흘 치품사까지 당장 갑절로 쳐서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장 동원으로 끌고 가 엄벌을 내릴 것이오. 결국 최 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뻗댈 수도 나중에 보복을 다짐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가져가거라. 열량과 밀린 품사까지 돌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최 진사는 씩씩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은 터질 것 같았지요. 그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양옆의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뭣들 하느냐, 당장 앞장서서 길을 터라.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하지만 하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에게 매를 대신 맞게 했던 그 하인, 억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먼저 가시옵소서. 뭐라, 이놈들이 미쳤느냐. 나리께서 늘 양반의 품위를 지키라 하셨지요. 허나 오늘 저희는 비단 옷을 입은 나리보다 누더기를 걸친 돌쇠에게서 진짜 품위를 보았사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리의 가마를 메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인들이 최 진사에게서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쳐 장터 사람들 곁으로 가서 섰습니다. 자신의 수족 같던 하인들마저 등을 돌리자 최 진사는 분통이 터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일 당장 다 내쫓을 것이야. 최 진사는 혼자 펄럭이는 도포 자락을 움켜쥐고 씩씩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탓에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거칠게 발을 디딘 곳은 바로 어제 자신이 오서방의 두부판을 엎어버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직 덜 마른 진흙과 지식여진 두부 찌꺼기가 뒤엉켜 아주 미끌미끌해진 곳이었지요. 최 진사의 매끄러운 비단 신발이 두부 찌꺼기를 밟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진사는 장터 한복판, 진흙탕 위에 엉덩방아를 찍고 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정성스레 다려 입은 고급 비단 도포와 새하얀 버선이 누런 흙탕물과 으깨진 두부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서방이 참지 못하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 두부가 상스러워 입에도 못 대시겠다더니 아예 온몸으로 두부를 맛보시옵니까? 그 한마디의 장터는 그야말로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양반 체면이 두부밭에 다 굴러 떨어졌네. 최진사는 하인들의 부축도 받지 못한 채 흙투성이가 된 도포 자락으로 붉어진 얼굴을 가리고 쥐구멍 찾듯 장터를 도망쳐 빠져나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평생 씻지 못할 수치심을 안고 말았지요. 그 뒤로 최진사는 장터에 나올 때마다 어깨에 힘을 뺐다고 합니다. 잘난 척, 아는 척 하던 버릇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요. 돌쇠는 돈꾸러미를 품에 안고 곧장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기로 딴 10량 중 3냥을 치르고 귀한 탕약을 지어 먹인 덕분에 분이는 기적처럼 눈을 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쇠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라버니, 그래, 분이야. 이제 살았다. 이제 다 괜찮아. 분이를 살리고 장터 처마 아래로 돌아온 돌쇠는 남은 7냥 중 3냥을 꺼내서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저기 아이들도 한 그릇씩요. 아주머니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돌쇠야, 이 돈 내 것인데. 제가 내기로 받은 돈은 10냥인데. 혼자 다 먹으면 체하지요. 복순 할머니한테도 한 그릇 드려야 하고요. 사람들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복순 할머니가 국밥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그럼 원님께서 갑절로 받아주신 그 밀린 품삯은 어찌할 테냐? 그것도 국밥 사 먹을 참이냐? 돌쇠가 빙그레 웃으며 품속에서 남은 돈주머니를 꺼내 복순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할머니 주막 뒷방 한 칸만 저희 남매에게 내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동냥질 안 하고 주막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오며 제 힘으로 일해서 우리 분이 거두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돌쇠의 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오냐, 이놈아. 진짜 그리 살았어야지. 처마 아래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달걀 하나를 쥐고 있던 거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듬직한 오라비가 되어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장터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일꾼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원 장터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이야. 아무리 양반이라도 말 한마디를 함부로 뱉으면 그 말에 제 발이 묶이는 법이지. 그리고 돌쇠의 이야기는 전라도 여러 고을을 돌며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재치 하나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이긴 이야기로요. 돌쇠의 참교육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